니네도 나중에 이거 볼 거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1, 2반 아마 수업이 이걸로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학년 6반 수업을 하고 있는 현장 강의를 찍고 있는 거고 동일한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1반, 2반 친구들 뭐 다른 반도 들을 수 있는데 1반, 2반 친구들은 지금 수업 듣는 내용 동일한 내용이니까 잘 보고 따라왔으면 좋겠어. 알겠어? 니들도 대답해. 예! 그치, 여기 지금 현장은 2학년 6반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 건데 2학년 6반 애들이 지금 카메라 처음 보고 그래가지고 절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니들은 신경 쓰지 말고 수업에 집중하도록 해. 오케이? 자, 오늘 수업 나갈 부분은 어디냐면 교과서 25페이지 챕터 4에 인도와 중국에서 문명이 일어나다에서 인도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 공부 다 했어. 4대 문명 이야기 했었고 4대 문명의 공통점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에 4대 문명의 공통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문명의 특징들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앞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어디에 대한 이야기 이집트 문명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 그거에 이제 연장선에서 그 인근에 있었던 페니키아와 헤브라이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다. 알겠지?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고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어디 문명에 대한 이야기 인도 문명. 뭐 다른 말로 그 강 이름을 따가지고 인더스 문명이라고도 하는데, 인도 지역에서 발생된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오케이? 자, 이 인도 문명도 교과서 보면 알겠지만 인도 문명도 기원전 2500년 경에 아마 발생했을 걸로 보고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사실 4대 문명 중에 가장 미스터리하고 가장 이 규명이 안 된 문명이 이 인도 문명 또는 인더스 문명이야. 왜냐하면 4대 문명, 그리고 문명 얘기하면서 우리 그 얘기했었지. 뭐 청동기가 있어야 되고 계급이 있어야 되고 문자가 사용돼야 되고 국가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 얘기했었잖아. 인도 문명도 그렇게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왜 자꾸 이 인도 문명에 대해서 미스터리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4대 문명의 문자 중에 유일하게 인도 문명의 문자만 해독이 안 됐어.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지. 쐐기 문자도 해독이 됐어. 이집트의 상형 문자도 해독이 됐어. 그래서 그때 당시 남아있는 글 가지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다 해석이 됐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다음에 공부할 중국 문명에서 사용됐던 갑골 문자도 해석이 됐어. 그래서 갑골 문자의 내용도 다 이해가 되는데 인도 문명에서 사용했던 문자 그림 문자라고도 하고 그 다음 얘네들 문자는 좀 특이하게 아마 도장처럼 만들어가지고 동물하고 뭐 글자 모양 같은 걸 도장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도장처럼 찍었던 것 같아. 나오는 자료를 보면. 그걸 이제 인장이 도장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인장 문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많지 않아, 분량이. 그래서 이게 해석이 안 됐어. 그래서 인도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지를 못한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되게 좀 미스터리가 많다라고 정도만 알면 돼. 혹여라도 니네가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인류 고고학자가 돼서 인더스 문명의 인장 문자 해석하면 니네 노벨상감이야. 진짜로. 지금도 아직도 잘 몰라. 그리고 이 인도 문명의 이 유적들이 좀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니네 그 지도 보면서 따라오면 돼. 이 인도 문명이 되게 그러니까 이게 뭐 발굴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사실 되게 애매하게 발굴이 되면서 우리한테 알려졌어. 선생님도 이제 책 보고 아는 건데 이게 좀 자세히 가자면 이 인도 문명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한 게 한 1920년대 우리 식민지배 받을 때지. 우리 일본한테 식민지배 받을 때 제국주의 시절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때 이 인도도 누구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거든. 아는 친구들 있겠지만. 근데 여기 요 인더스 문명 있는 여기 지방 얘네들 말로 이제 펀자브 지방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인도 기후가 좋아서 사람이 엄청 많이 살아. 인도에도 인구가 많은데. 그래서 여기다 얘네가 뭘 깔려고 했냐면 철도를 깔려고 한 거야. 여기다가 우리나라 철도 깔듯이 철도를 깔려고 여기를 막 이제 땅을 뒤집어엎고 파고 막 그러는데 파는 족족이 뭐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무시하고 그냥 깔아버리려 했어. 근데 너무 뭔가가 특이하고 이상한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철도 공사를 중지하고 파헤친 게 이 문명이 발생된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남아있는 자원이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네도 추측을 해. 얘네도 도시국가 형태로 아마 발전했을 거로 보는데 그 교과서에 모헨조다로 하라파 보여? 모헨조다로라든가 하라파라든가 이런 도시 문명이 성장하면서
문명이 아마 이루어졌을 걸로 본단 말이야. 그나마 모헨조다로는 그 밑에 사진 나오고 이러는 게 지금 모헨조다로 유적이라고 나오지. 모헨조다로는 그나마 보존이 좀 되고 있는데 하라파 유적은 그때 당시만 해도 유적에 대한 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하라파 유적은 거기 있는 거 다 벽돌 같은 거 뜯어다가 막 공사에 사용하고 막 요즘으로 치면 피라미드 벽돌 뜯어다가 막 무슨 철도 깔고 그런 거야. 그래서 하라파 유적은 거의 파괴됐어. 그래서 이 인도 문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질 못하는데 지금 모헨조다로 유적 봐봐. 이 유적 보면 아마 공중 목욕탕 뭐 이런 대회의실 이런 것도 존재했을 그런 도시국가로 본단 말이야. 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데 이 한쪽 변이 1km 되는 집단적인 도시,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신도시. 여기 무슨 뭐 여기 창현 신도시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거잖아. 마석 신도시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런 식으로 신도시 개발하듯이 완전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국가라는 게 지금 추측이 되니까 왕권이 상당히 강했을 걸로 본단 말이야. 그리고 아마 청동기는 나오니까 청동기 사용을 했을 거고 그림 문자 나오니까 문자 사용했을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계급 있었을 거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명에 이제 들어간 걸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인도 문명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도 별게 없잖아. 그래서 사실 이 모헨조다로하고 하라파가 같은 문명이었었던 건지 얘네가 뭐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대립한 문명이었던 건지도 지금 확실히 잘 몰라. 그냥 그 언저리쯤 문명이 상당히 수준 높은 문명이 있었다 정도만 알려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말이 이해됐나? 자 궁금해하는 애 없네. 인도 문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밑에 모헨조다로 유적 써놓고 옆에 뭐라고 써있어? 파키스탄이라고 써있잖아. 뭐야 인도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파키스탄. 지금은 여기가 파키스탄 땅이다. 지금은. 이 당신 다 인도였는데 그냥 이건 상식. 야 인도 대륙이 이렇게 생겼잖아. 인도 대륙이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인더스강, 여기가 겐지스강이야. 인도 대륙이 크고 인도가 뭐 13억 명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람 사는 데가 얼마 안 돼. 여기하고 여기에 집중 몰려 살아. 해안가하고. 여기가 펀자브 지방, 여기가 아쌈 지방이라고 하는데 아쌈 지방. 지금은 예전엔 다 여기가 인도였는데 지금은 종교 때문에 찢어져 가지고 인도라는 나라가 예전 다 인도였는데 지금 가운데 인도는 지금 신두교를 믿는 나라. 그다음 이쪽하고 이쪽은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로 분리가 됐어. 그래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로 분리가 된 거야. 그리고 불교를 믿는 나라는 여기 실론섬으로 떨어져 나가서 이건 스리랑카가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이 예전엔 다 모였어. 그냥 인도였던 거야, 인도. 근데 뭐 2차 대전 언저리쯤 해가지고 지금 종교 때문에 지금 분리가 된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인더스강 이 인도 유적지는 지금은 파키스탄 유역인 거야. 오케이 말이? 이해되나? 그래서 인도 문명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 하면 되고 그러면 이 인도 문명에서 니네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 인도 문명이 발생이 되고 그 뒤에 이민족의 침략을 받는 과정에서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신분제도가 구성이 돼. 인도에서. 그 신분제도가 들어본 적 있는 친구 혹시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제도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 카스트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좀 해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여기서는 니네가 때려 죽여도 뭐만 기억하면 돼. 카스트 제도만 기억하면 돼. 딴 거 다 몰라도. 시험에 여기서 하나 나온다 그러면 뭐 나오는 거야? 카스트 제도 나오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니네가 인도 얘기 들으면 뭐에 대해서? 카스트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인도를 이해하는데 밑바닥에 깔려있어요. 야 요즘에 인도 진짜 이상한 나라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그렇게 했는데 인도에서 나오는 범죄라든가 이런 얘기 들어보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 인도에서 뭐 여성 인권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남자 역시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인도는 어떤 나라인데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 2000년 21세기에 이런 미스터리가 있지 않아? 그거에 대한 답이 여기 있다고. 뭐냐면 봐봐. 선생님이 이거 아예 설명을 쓰면서 설명을 해. 인도가 이렇게 돼 있어. 인도가 여기 이제 고립돼 있어. 거의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 뭐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는 또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산맥이 많고 있고 여기 이제 인더스강, 여기 갱지스강 이렇게 흘러나와. 오케이? 여기가 평야지대야. 처음 문명이 만들어진 곳은 어디라고? 처음 문명이 만들어진 곳은
여기 인더스강 유역이야. 인더스강 유역. 그런데 이걸 기억해야 돼. 처음 인더스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원래 여기 인도 대륙에,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인도 대륙에 자리 잡고 살던 원주민들이야.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냐면 드라비다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게 니네 지금 인도 나중에 이제 사진 같은 거 보면 이거 다 얘기해놓고 말하자. 드라비다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청동기를 썼던 사람들이고, 등치가 좀 작아, 키가 좀 작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계지만 거의 흑인에 가까울 만큼 검어.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흑인 정도는 아니지만 좀 피부색이 검어. 그리고 체구가 작고. 이 사람들이 원 인도인들 드라비다족이야. 그런데 얘네가 이렇게 문명을 발생시켰을 때쯤 기원전 1000년 언저리 해가지고 시타이트 나오고 그러면서 이쪽에서 철기 문화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지. 앞에서 그 얘기는 했었잖아. 시타이트 철기 문화 썼던 건. 걔네들한테 영향을 받은 이쪽 초원지대에 살고 있었던 이거 잘 나와? 지금 잘 찍혀? 네. 이거 잘 안 되면 책임져야 돼. 잘 보고 있어. 아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지금 치면 저기 무슨 뭐 투르키미스탄 뭐 무슨 스탄 있는 나라들 있잖아. 알지? 그런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그런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 존재하던 저 위에 초원 지방에서 철기 문화를 쓰고 있었던 이민족이 침략을 해오는 거야. 대표적인 애들이 아리아인이야. 알겠니? 그래서 아리아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디를 점령해? 인더스강 유역을 점령해. 그러니까 드라비다족은 여기서 버티질 못하고 다시 좋은 땅을 찾아서 이동해서 어디로 이동을 해? 겐지스강 유역으로 이동을 해. 겐지스강 유역으로. 그래서 겐지스강 유역에 자리 잡고 살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를 차지하고 있던 아리아인이 또 어디도 쳐들어와서 겐지스강 유역도 쳐들어와서 이쪽도 점령을 해.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게 벌써 기원전 1000년, 기원전 900년 요 언저리야. 되게 옛날 얘기지.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예 아리아인이 지배자가 되고 원주민이었던 드라비다족이 피지배자, 그러니까 노비처럼 지배를 하면서 이 인도 대륙에 자리 잡고 살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니? 아리아인과 드라비다족 얘기 조금 기억. 왜냐면 그래서 니네 지금 인도 그러면 떠올리는 사람들 막 여자도 막 눈 이만하고 막 뭐 좀 이렇게 키 크고 좀 뭐 이런 스타일들 있잖아. 인도 여자 스타일. 니네가 인도 그럼 떠올리는 스타일 있잖아. 남자도 막 이렇게 키 크고 막 눈 퍼렇고 막 부리부리하고 막 이런 사람들 떠올리잖아. 아니야? 인도인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 네. 그 네이버에 한번 쳐봐. 쳐보면 인도 그러면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일상적으로 그냥 떠올리는 인도인의 모습. 인도 그럼 떠오르는 모습은 열의 9은 아리아인 이미지야. 아리아인 이미지. 왜냐면 원 인도족인 드라비다족은 그렇잖아. 인도 사람 그럼 막 눈 이만하고 이런 거 떠올리잖아. 키 크고. 근데 그건 다 아리아인이야. 요즘 떠오르는 건. 드라비다족은 사실은 지금은 하층민 생활을 하고 있어서 잘 안 나온다고. 작고 등치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제 아리아인이 드라비다족을 지배하면서 살기 시작을 해. 그럼 다수는 누구겠어? 여기서 다수의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초창기. 드라비다족이겠지. 원주민들. 아리아인은 지금 싸움은 잘하지만 어쨌든 쳐들어온 민족이니까 숫자는 작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영원히 얘들을 지배하고 살기 위한 방식을 고안해내기 시작했겠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일종의 신분제도는 일종의 뭐라고? 가스라이팅이라고. 내가 지배받는 게 맞다고 믿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아리아족이 힘이 약해지더라도 쟤네가 우리한테 덤비질 않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래서 얘네가, 이 아리아인이 드라비다족을 지배하면서 살려고 생각해낸 게 신분제도인 무슨 제도라고? 카스트 제도라고. 얘네들 말로 카스트 제도가 뭐래? 바르나래. 바르나. 거기 써있지 교과서에. 바르나. 바르나가 얘네들 표현. 산크리스토어라고 고대 인도어거든. 산크리스토어로 바르나가 무슨 뜻이냐면 색깔이란 뜻이야. 색깔. 그럼 이해되지? 무슨 의미인지. 허연 애들이 지배자, 어두운 애들이 노비,
이런 개념을 만들어낸 거라고 얘네가. 근데 이걸 강요하면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서 얘네가 교묘하게 잘 만들었어 진짜 신분제도는. 얘네가 교묘하게 이 신분제도에 뭐를 묶어버렸냐? 종교를 묶어버렸어. 종교를.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게 무슨 종교냐면 인도 지역에서 브라만교라는 종교인데, 브라만교라는 종교가 인도에서 있었던 원시 종교 형태의 초창기 종교인데, 이 브라만교가 뭐냐면 어렵지 않아. 일종의 다신교 신앙이야. 세상 만물은 다 뭐가 깃들어져 있대? 신이 깃들어져 있대. 해, 달, 별, 바람, 구름, 비, 뭐 나무, 돌, 물, 이제 이 자연 상태의 모든 거, 우리가 보는 모든 거에 다 뭐가 깃들어져 있다? 신이 깃들어져 있다. 잘 들어드래. 니네도 수업하는 거야. 이게 지금 정신이 없는데 신이 깃들어져 있다고 믿는 거야. 그러면 그 신에게 나에게 복을 내리게끔 빌어줘야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잖아. 근데 그 자연 상태에 있는 여러 신들 하고 인간은 직접 교류가 안 돼. 중간에 요즘으로 치면 뭐 스님, 목사님 이런 것처럼 사제를 통해서만 대화를 할 수가 있어. 우리의 이야기를. 그 사제가 누구라고? 브라만이라고. 브라만. 그래서 이거를 통칭 뭐라고 불러? 브라만교라고 부르는 거야. 야, 그래 지금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선생님 생각 여담인데,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종교 중에 이 브라만교가 뭘로 변한 거야? 지금의 신두교로 변한 거야. 인도의 신두교로. 그래서 인간이 믿는 요즘에 나와 있는 대다수 종교들 중에 가장 신이 많은 종교가 뭐야? 브라만교야. 이 신두교야. 신두교는 신이 몇 명인지 셀 수도 없어. 신이 수만 명 돼. 알겠니? 그래서 이런 종교를 뭐하고 묶어서, 신분제도하고 묶어서 만들어낸 게 카스트 제도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럼 카스트 제도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자, 어떻게 얘네가 드라비다족을 지배하게 했느냐? 니네 교과서에 나와. 교과서. 오른쪽 아래. 신분을 보통 4개의 신분으로 나눠. 카스트제도에서. 카스트가 색이란 뜻인데 4개의 카스트가 있어. 4개의 카스트가. 제1 카스트 뭐야? 브라만이야. 그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 누구? 사제지, 사제. 사제가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종교인. 사제. 브라만교, 브라만들. 그 다음 두 번째가 크샤트리아. 이게 뭐야? 왕이나 귀족 등 정통적인 지배층. 이게 이 신분이야. 얘네들한테. 크샤트리아. 그 다음 바이샤. 이거 뭐야? 이거 평민이야. 뭐 농민, 뭐 장사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평민, 바이샤. 그 다음 맨 아래 수드라. 이게 뭐야? 이게 노비야. 하층민. 그리고 사실 이 인도에는 이 수드라 밑에 신분도 있어. 그건 신분 축에도 안 껴주는 거지. 날라트라고 부르는데, 날라트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불가촉천민이야. 불가촉천민 무슨 뜻이야? 만져서도 안 되는 신분이야. 불가촉천민은.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 병균 같은 대우를 받는 거지. 그런 대우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4신분인데 여기까지가 일반인이잖아. 일종에 보면. 그지? 여기까지가 아리아인이고 여기가 드라비다족이야.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이런 신분제를 만들어냈어. 자, 이 신분제도가 왜 강력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신분제는 절대 폐쇄적 신분제야. 신분 간 이동이 안 돼. 절대적으로. 두 번째, 신분 간 결혼도 안 돼. 무조건 같은 신분만 되는 거야. 정해진 일만 할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야, 조선시대 이럴 때 있던 신분제는 사실 상당히 개방적 신분제야. 왜냐면
국가에 큰 공을 세우거나 그러면 뭐가 될 수도 있어. 신분이 상승하기도 하고 뭐 왕을 구했다 그러면 막 노비였다 뭐 양반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 우리 장영실 이야기 막 알고 그러잖아. 그래서 변동이 가능한 신분제는 좀 개방적인, 이건 완전 절대적 폐쇄적 신분제도야. 자, 그러면 이 신분제도가 왜 안 깨지고 이렇게 강력한 파워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게 뭐랑 묶여서? 불안한교라는 종교랑 묶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을 통제해. 어떻게? 니네 혹시 들어본 적이, 아우 자꾸 답답해가. 야 미안해, 나 좀 다 했어. 너 이거 안 보이냐? 안 보여. 말로만 들어 니네는. 니네 말로만 들어 숨을 못 쉬어서 그래. 니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냐? 윤회, 업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네. 업보는 뭐야? 윤회하고 같이 물려 있는 건데, 업보는 이전 삶에서 내가 행했던 행위들, 그치? 그리고 윤회라는 건 계속 인간은 다시 태어난 다음에 전생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전생 뭐 이런 얘기, 네. 이런 개념이 사실 종교에 많이 투영돼 있는데, 이런 이야기의 원조가 여기 인도야. 브라만교. 윤회와 업보로 물려 있어. 근데 이 브라만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삶에 충실해야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날 수 있어? 상위 신분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러면 이번 생에 충성해야 된다는 건 겉으로 보이기만, 신은 뭐를 알고 있어? 나의 마음을 알고 있잖아. 내가 수두란데 크샤트, 얘가 크샤트야. 내가 얘네 노비 생활을 지내는데 얘를 뭔가 마음으로 막 받들어. 그런데 내가 속으로 기분 나빠 가지고 이거 죽여버려. 저거 오늘 밤에 확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사람이면. 그렇지만 웃으면서 내 마님 이럴 수 있잖아. 내 마님 하면지만 속으로는 이거 오늘 확실 이런 생각 할 수 있어. 이러면 신이 알아 몰라? 안다는 거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다른 마음 자체를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이 신분에 정확하게 충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다음 생에는 상위 신분으로 태어난다는, 이 무시무시한 신분제야. 그러니까 이 신분에 대한 반발을 하면 안 돼. 다음 생에 그럼 난 더 나빠. 또 태어나는데. 그래서 이 신분제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이게 기원전 1000년 언저리 때 아리아인이 지배하려고 만든 신분제였는데, 심지어 이 신분제도가 법적으로는 폐지됐어. 언제? 그것도 1960년대. 1960년대까지 있었어, 이 신분제도가. 1960년대면 저기 뭐야, 미국 같으면 칼라 텔레비전 지고 100층짜리 빌딩 짓던 시절이야. 그잖아. 60년대면 비행기 타고 외국 다니던 시절인데, 그 시절까지도 뭐가 있었어? 이 카스트 제도가 있었다고, 인도에. 그래서 이게 인도의 발전을 너무 가로막고 있어서 인도에서 이거를 법적으로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삶 속에 뭐가 남아있어? 카스트 제도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인도의 이 카스트 제도 하에서 인도에 지금도 뭐 인도 비하하는 거 아니야.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인도 얘기. 얘가 그런 거 있다. 답답해 죽겠네. 인도에 그런 거 있잖아. 쟨 자냐? 깜짝이야. 인도에 여성 성폭력 사건 이런 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 막 나오잖아. 가끔 뉴스에서 봤어? 네. 뭐 버스에서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 그게 왜 그런 일이 인도에서만 벌어지냐면, 이게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러는 거야, 인식에. 만약에 수드라의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신분에 있던 새끼들의 남자애들이 그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야. 여자만 있는 게 아니야. 남자도 있어. 니네 모르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남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있잖아. 세계 해외 토픽 이런 거 있잖아. 인도 어느 시골 마을에 갔더니 60 다 된 남자가 쇠사슬의 의자에 묶여 있어. 언제부터 묶여 있었냐 그랬더니 그 자리에 30년째 묶여 있대. 30년째. 거짓말 안 하고. 밥 같은 건 먹이면서 그냥 개 묶어놓듯이 묶어놓은 거야. 그 의자에 30년째 묶여 있대, 그 사람이. 왠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뭐야? 그 사람이 예전에 수드라보다도 못했던 불가촉 천민이지. 불가촉 천민인데 현대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그 마을에 무슨 사원에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모를 만진 거야.
그거를 만졌다고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합동해서 그 청년을 뭐 30년째 그렇게 묶어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인도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뭐에 대한 이 인식이 아직도 깨지지 않아서, 카스트 제도에 대한 인식이 깨지지 않아서 그런다고. 이거 수업 50분까지냐? 아니지. 정답. 그지.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인도 사회를 이해하는데 밑바탕에 끼면 돼. 야, 이게 장난 아니야. 지금도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도도 상당히 인도 교육 수준이 높아. 상당히 인도 공대 이런 건 서울대 공대보다도 수준 높은 데들 많아. 도시는. 그래서 도시화가 됐는데 인도가 워낙에 농촌도 넓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아직 도시 쪽과 인도 쪽에 그 농촌 쪽에 이 의식 격차가 회복이 안 돼. 그래서 막 그런 것도 되게 많아. 시골에서 같이 공부했던 바이샤 뭐 남자와 크샤트리아 여자애가 서울, 요즘으로 우리말로 치면 서울대학교 가서 같이 공부를 하다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 걔네들은 당연한 거야, 젊은 애들은. 근데 걔네들이 살고 있는 시골 마을에서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집안은 바이샤와 수드라가 결혼을 해. 그것도 바이샤 남자를, 크샤트리아 여자를 결혼을 한다고? 그럼 그 마을은 그게 그 마을의 수치고 신에게 벌을 받는 행동이라고 보는 거야. 걔네들 살고 있는 신혼집 가서 불 질러서 둘 다 죽여버려.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인도에서 아직도 뭐에 대한 관념이 깨지질 않는 거야. 카스트 제도에 대한 관념이 깨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인도 얘기 다른 건 다 몰라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뭐는 알고 있어야 돼. 카스트 제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인도 사회를 이해하는데 설명이 된다고. 알겠냐? 이 장난 아니야. 카스트 제도가 지금도 인도를 목매. 그런 거 막 얼마 전에 본 얘기 중에 지금 현대화 됐는데 수드라 예전 무슨 뭐 100몇 년 전에 수드라 집안이었던 여자아이가 학교를 다녀. 그럼 학교를 가려면 이 마을을 가로질러서 가면 20분이면 가는데 이 마을에 있는 노인네들이 저기가 수드라 여자애가 학교 다니는 게 꼴보기 싫은 거야. 말 같지도 않은 거고. 그러니까 마을을 막아버려. 이 여자애가 못 다니게. 그래서 이 여자애가 마을로 못 가서 산을 넘어서 학교를 다녀. 막 산을 넘어가지고 학교 가는데 3시간, 4시간 걸려. 돌아오는데 3시간, 4시간 걸리고. 그거를 당연스럽게 이 여자애가 막 하고 있어.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도 사회에 아직도 그런, 인도를 너무 욕하는 것 같지만 사실 현실이 그래. 우리도 뭐 다른 나라에서 뭐 말하면 욕할 거 많겠지만 인도 사회를 아직도 뭐가 이 카스트 제도가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오케이? 이해됐어? 네. 그래서 지금 25페이지 인도 문명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인도 문명 이야기는 그냥 잠깐 읽어보면 돼. 별거 없어. 밝혀진 게 많지 않아서. 인도 문명에서 뭐를 기억해야 된다? 카스트 제도 이야기. 카스트 제도 이야기를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야. 니들도 잘 들어야 돼. 이게 핵심이야. 오케이? 그래서 25페이지의 내용을 지금까지 정리를 했고 오늘 뭐 온라인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어디에 대한 이야기? 중국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4대 문명 끝난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국가의 발전이라든가 민족의 발전 이야기들을 진행을 할 거야. 알겠어? 오늘 인도 문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중국 문명 이야기를 하자. 오케이? 니들도 수고했어.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 꺼.